자,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그 주보를 보시면 영번에 감사호흡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감사호흡을 몸에 배도록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앉아 있으면 틈이 나면 동정할 때, 이 정할 때는 저절로 감사호흡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면 그 자체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가지고 아예 그냥 저골지신 뼈에 이렇게 딱 새겨져야 됩니다. 앉으면 그냥 틈 나면은 감사호흡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동정이려 얘기를 했는데 동정이려를 실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호흡이에요. 숨 쉬는 게 제일 동정이려에 가깝죠. 일이 없으니까 정이고, 숨 쉬는 걸 알아차리는 게 정이고,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게 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정이려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때는 숨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러지 않은 그 여백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숨을 들이쉴 때를 어떻게 들이십니까? 자, 뭐를 생각해야죠? 꽃향기를 지금 맡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자, 꽃향기를 한번 들여 마십니다. 기쁘게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자, 소주 한 잔 먹고 완전히 감탄하는 거야. 너무 그 맛도 없는데 어쨌든 감탄합니다. 그러듯이 감탄하면서 내쉬세요. 야. 또 꽃향기 들여 마시고 또 들여 마시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이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은 교화단 보에 이 총명 교화단보의 이 총명에 대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원래 총명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쨌든 요즘에 총명이란 단어도 잘 모르니까 총자가 귀 밝을 총자입니다. 귀 밝을 총자.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귀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명은 밝을 명자는 다 아신데 그게 눈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와 눈 얘기네. 총명하다는 것은, 귀와 눈이 밝다는 것은, 귀와 눈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뇌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뇌와 가까운 이 귀가 뇌 옆에 있고, 눈도 우리 뇌 전두엽하고 붙어 있는 거죠. 만약 귀하고 눈이 요 밑에 입하고 이 순서를 바꾸면은 곤란하겠죠. 음식을 먹었는데 이 귀하고 눈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이게 아주 절묘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을 총명하다고 그래. 옛날 우리 제가 신문사 근무할 때 우리 사장님 보포가 총사님이었어요. 총사. 처음에는 무슨 백정에 총 맞은 것처럼인가, 이 보포가 총산이 있지. 그래갖고 총을 생각하잖아요. 총, 쏘는 총. 근데 물어보니까 귀 밝을 총자라고 그래. 귀 밝을 총자고 뭔가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찾아봤어요. 옛날에 옥편을 찾아보니까 귀자에다가 이 다총자 그게 붙어 있는 게 귀 밝을 총자예요. 근데 총자를 또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제가 파자하는 거를 좋아하죠, 한자를. 그래서 귀자가 있고, 이 총자는 입구자에 입 안에 손이, 그러니까 입구자도 되고 이것은 갇혀있다는 느낌, 이 네모는 갇혀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손이 들어있어. 그리고 마음 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려는
말은 하지 말고 뭐를 막 손으로 이게 지시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가만히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게 규발길 청자예요.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 말 하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에 들어있어요. 네가 하는 말을 손하고 이거는 딱 묶어두고 그냥 마음으로 귀를 열고 있는 게 귀발글 총자다 그런 뜻이죠. 뭔가 이게 아시겠죠? 느낌이. 그 발글명자는 뭡니까? 뭐 잘 알죠.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합해서 발글명자가 되죠. 그러니까 햇빛, 뭐 햇빛이야 뭐 다 아시고 달빛도 밤에 이 달빛 옛날에 달빛까지도 뭐 저 글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과 달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또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감각기관에 빛을 붙인 자가 어디에 있어요? 눈빛이죠, 눈빛. 귀빛, 뭐 코빛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입빛 이런 건 없잖아요. 눈빛만 있잖아요. 눈빛이 요게 요 눈동자가 동그랗고 그 눈빛이 그 동그란 눈동자에서 나오는 알아차리는 그것이 빛이에요. 뭔가 이게 다 이치가 통하지 않나요? 그래서 눈빛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밝다는 것은 이 눈동자에서 이 빛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이 침노한 줄만 알아두면. 대형사님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는 없고 알아둠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알아둠이나 알아차림이나 알아차려서 이렇게 간직한다는 의미가 알아둠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원상 법어에서도 이 원상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귀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코, 이 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 귀는 알아차리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와 입은, 코는 숨을 쉬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작용이고, 입은 먹어야 하잖아요.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먹는 게 위로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역류성이죠. 그럼 먹은 게 위로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면 이 아래로 이 장부를 이 오장육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시청각이라는 게 뭐예요? 눈은 시각이죠. 보는 것, 듣는 것은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청각 교육을 하면 그냥 말로만 하면 다 잊어버리지만 이 시청각으로 보여주면 훨씬, 영화는 잘 기억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뭐 외우라면 못 외우는데 영화 보고 오면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막 다 얘기해. 왜? 얘기하려고 그럴 때 영상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니까 보듯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과 귀가 밝다는 것은 나머지는 코, 입은 생명 활동은 잘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할 때는 이 알아차림이 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 자, 명은 여기서 지금 법분편에서 말씀할 때는 자기 그름을 잘 살피는 이가 진짜 눈 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밝다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뭐를 볼 때 밝다고 그러는데, 정말 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름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그름은 눈빛이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회강한다고 그래요. 회강. 나가려는 빛을 돌이키는 걸 회강. 그래가지고 어디를 비춰? 바깥을 비추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를 비춰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걸 회강 반조라고 합니다. 반주가 아니고 반주. 애주가들은 반주를 가면 안 되고 반조. 회강 반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눈이라는 게, 눈은 어때요? 자기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대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죠.
자기가 눈 감지 않는 한 그냥 저절로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근데 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를 못 봅니까? 눈은. 자기 눈은 못 봐. 네? 보는 자가 다 볼 수는 있는데 자기 눈은 못 본다 이 말이지. 아,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 그리고 눈은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해도 180도까지밖에 못 봐요. 이 뒤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앞만 볼 수 있어요. 뒤는 못 봐.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다 그러면 좀 훨씬 안전할 텐데 뒤통수에 눈을 왜 안 달았을까? 앞으로 좀 지나가면은 뒤통수에도 눈을 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만 달려 있기 때문에 뒤를 못 보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럼 반면에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나는 소리만 듣나요? 뒤에서 나는 소리도 들어요. 옆에 전후좌우 360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은 아무리 뭐 해도 밤에 잠잘 때는 안 보이잖아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귀는 그 상관이 없어요. 소리가 이 24시간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깨는 것도 되게 소리를 듣고 깨지 뭘 보고 깨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가 그런 또 눈과 귀가 뭐를 알아차리는 기능은 있지만 묘하게 이 약간의 음양의 관계죠. 약간 반대의 성질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자기 눈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눈을 보고 싶어. 난 정말 보고 싶어. 그러니까 거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울이었을 때는 맑은 그 물에다가 이제 물을 보고 거울 대신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명경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에서도 물빛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울은 사람 거울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거울 성가 불렀잖아요.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 그대 가진 무슨 거울? 마음 거울. 그냥 거울도 꼭 필요하죠. 제가 거울을 제 방에도 하나 있고 여기 올라올 때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러다가 세면장에 가서 샤워를 하려면 거울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면도를 하려도 불편하고 하다 말고 일로 갔다가 해가지고 그 샤워실에도 거울을 하나 놓으니까 오늘 놓으니까 어저께 놨거든요. 엄청 편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서 뜨거운 물 이렇게 나오면서도 샤워 이렇게 면도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울이 좋은데 내가 왜 거울을 안 갖다 놓고 그냥 거울도 안 보는 남자가 돼서 불편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할 때 거울도 안 보고 화장하나요? 다 거울 보고 하죠? 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외로운 여자지. 당연하죠. 거울을 안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과 안 만나게 인간관계를 안 하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법지님께서 마음공부 이야기에 감기 걸리고 나니까 글을 아주 읽어보셨나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칭찬드렸는데 우리 교당 교수님들이 갑자기 마음공부 이야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재밌게 잘 써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방송에서도 이거 갖다가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어저께는 엄불교 신문사 기자도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내가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기가 요새 감기 참 무섭다. 감기라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느낄 감자에 기운 기자예요. 기운을 느낀 게 감기예요. 근데 맨날 기운이 늘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느껴져요.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인인 내가 그런 기운의 변화를 한 번도 알아주질 않아. 내가 심장도 엄청나게 진짜 24시간 불철주야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죠. 근데 심장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 우리 주인이 참 무심하고 야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만 좀 그런가요? 그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감기라는 것은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몸이 날 좀 봐요 하라는 그 안타까운 그 외침이죠. 그래서 이름을 감기라고 제일 쉽게 나한테 돌아오라고 보내주는 사인이 감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누가 정했는가? 감기가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글 보니까 진짜요. 뭐 우리가 마음과 몸 뭐 얘기하지만 마음 공부 얘기하지만 몸 아파 보세요. 아파 보면 정말 리얼하죠. 리얼합니다. 막 몸살 해가지고 우리 삭신이 다 쑤시고 막 온몸이 막 뭐 참 언어도단의 입정처입니다. 느껴보죠. 우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뭐 잘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몸 아플 때가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몸이 아프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 아픔 거기에 그것이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가 사실은 정말 공부할 때예요. 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리얼한 상태는 아플 때가 진짜 이 마음 공부. 그러니까 우리 법주님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몸이 다 안 아파야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뭐 보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픈 그 순간이 정말 마음 공부가 저절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때 정말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했던 게 화음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먹는 거 아니 그 다음 화음 얘기 하셨구나. 먹는 얘기부터 했죠. 부처님께서 저 제자들이 오면 하는 말씀이 밥은 잘 먹냐 탁발이 잘 되냐. 그래 옛날에 지금도 탁발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몸이 편안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됩니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화합을 잘하냐. 화합을 잘한다는 말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소리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세 번째로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수행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한국 축구 그 슈퍼스타들이 싸운 얘기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흥부하고 또 아주 강인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손흥민은 아주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나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인성을 중시하고 정말 제대로 가르친 그렇게 그 아버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KT 그 모델인 애든 옛날 어렸을 때 슛돌이 우리 애들 클 때 2000년 전후로 옛날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때부터 이제 될성 부른 떡잎이었지. 진짜 잘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서양 문화는 뭐 존칭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언어 자체가 그냥 다 맞먹는 언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국가대표가 되면서 청소년 대표할 때부터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이렇게 그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을 같이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5살 많은 형한테도 뭐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력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죠. 축구를 재능은 정말 뛰어난데 그 원팀 하나의 팀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전력이 지금 이번에 황금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최고로 강한 그 역대급이죠. 유럽파가 몇 명이에요. 옛날 우리 못 올 때 뭐 일본이나 뭐 해외에 보면 유럽파 뭐 7, 8명 할 때 우리는 1명 뭐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다 뛰는 사람 오면 한 팀 끓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만 그냥 가지고도. 근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 23위인 우리나라가 80매드인 요르단한테 유슈팅을 한 개도 못했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레이시아하고도 3대3으로 서로 3골을, 말레이시아도 우리한테 3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골은 둘째치고 유슈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선수들 간에 이 연계 플레이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일들이 이해가 된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서로 마음이 화합이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미꾸라지가 다 물을 휘젓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게 팀워크가 중시되는 그런 데는 이게 정말 뭐 하나 빠진다고 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일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도, 손흥민 잘할 때는 손흥민으로 인해서 좋아진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우리 교당에서 이제 우리가 교당 봉불식 한 지가 2002년 월드컵 때 11월 달에 봉불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당 지을 때 정말 이 건물을 우리 교당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이 저는 우리 교당이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지을 때부터 엄청 정말 다 공을 들이지만 이렇게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다른 뭐 교당 이제 이런 불단이랑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22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교당처럼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의자나 이런 데는 없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렇게 오래되면은 우리가 뭐라죠? 뭐 차도 몇 년 지나면 저절로 변하듯이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 교당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가가지고 도남교당이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 들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23억이 들었대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이 아니라 신축보다 더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뼈대만 남기고 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빚이 6억이 이제 남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17억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금이 10억은 있었다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했다고 해도 그냥 제가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기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했던 건데, 우리 교당은 지금 기금이 제가 1억 3천, 이거 유튜브에 다 나가도 되나? 어쨌든 1억 3천 만 원을 기금으로 받고 그랬는데, 우리 교당 제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해도 리모델링 시작하면 요새 기준으로 최소 10억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10억 가지고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1억 3천이고 지금 3년 지나서 한 2억 그동안에 이제 좀 모아서 2억 정도 되는데, 10억 하려면 8억이나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때 할 때 8억
어떻게 할 거예요? 8억이 갑자기 모아지겠죠? 한 사람이 한 10억씩 내고 또 한 사람이 1억 내고 그러면 뭐 다 해결되겠지만 그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모아서 준비를 해야지. 저는 생각할 때 교도님들이 교당에서 돈 때문에 뭐 눈치 보고 걱정 보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자기 법위가 높아지고 법열이 넘치고 그러면 저절로 모든 일이 다 만사 성공하는 우리 법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저절로 이렇게 돈이 모아지는 이런 체계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금이 필요하겠구나. 응? 우리 저 자동차 살 때도 제가 따로 안 걷어도 그냥 기금 조금씩 해가지고 했듯이 제가 뭐 그거 10억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5년이나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임기 때는 못 올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다음에 큰 어려움 없이 또 우리 교당도 또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길타오님께서 지난번에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저금 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 돈을 값어치 있게 쓰려면 그 종이돈 준 거보다 그 100원 500원 뭐 이렇게 모은 그것이 그 정성이 요게 이제 그 종잣돈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금을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 내는 뭐 유지비든 모든 것에 건축 성금 그 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길타원님 돈이 6만 얼마 생각보다 안 많았어요. 그래서 저 위에는 많은 것 같아. 밑에서 보니까 다 100원짜리야. 500원짜리가 많았으면 더 많았을 텐데 어쨌든 그건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뭐 통장 저금 통장 잔돈 저금 통장이든 뭐든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건축 성금 계정을 새로 만들고 통장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당 공동 유무념이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거는 다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이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총은 귀발글 명은 이 충고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법훈편에 대기처럼 충고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충고를 하나요? 못 하나요? 요새 충고해요? 못 합니다. 저도 못 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어느 때만 할까요? 상대방이 듣기를 원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해도 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답을 다 알고 있어도 절대 얘기 못 합니다. 그러죠? 만약 그러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손절할 각오하고 해야겠죠. 그렇게까지는 힘들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간에는 못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자식은 또 다르잖아. 이제 자식은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충고를 잘 충고를 잘 들으면 정말 보약이죠. 양약은 입에 쓰나, 그죠? 몸에는 좋듯이 충고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도 자기가 자기 단점 모르나요? 단점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뭐 철없는 사람이고 저는 단점을 잘 압니다. 또 다 누구든지. 근데 다른 사람 단점은 더 잘 알아. 어떻게 더 잘 알아요? 그냥 보여. 근데 그걸 뭐 누구든지 근데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거는 뭐 몰라. 자기 것도 보이는데 그거는 잘 인정을 안 할 뿐이고 다른 사람 단점은 정확하게 보여. 그리고 가야 될 길도 잘 보여. 그러죠.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때야 돼요? 충고를 하려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고를 받아들이기 싫은 말은 당장 자기한테 입에 쓴 말 하면 다 싫어하죠. 불편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지. 우리가 보면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로남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이요. 이 충고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나는 내가 그렇게 한 데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응? 내가 하면 로맨스야. 이건 사연이 있는 거야. 노사연이 아니야.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 그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어떻대? 내로남불이란 말이 뭐예요?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한테는 그 잣대가 엄청 간대해. 요새 누구 그 말하면 누구 생각나죠? 그죠? 누구처럼 팍절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엄청 그냥 그 칼 같은 분이 어떻게 자기 할 때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 단점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전후좌우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교당 유문념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얼굴 표정 알아차리고, 두 번째가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말하는 게, 이 귀하고 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귀로 소리 듣지 못하는 그 분들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희한하잖아요. 입은 뚫렸는데 왜 말 못하냐고. 귀로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니까요. 귀와 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말하면 정말 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면 다른 사람 말을도 저절로 잘 들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 밝고 귀 밝은 아주 총명한 사람, 우리 전주한방병원에서 그 수험생들을 위한 약이 총명환이에요. 총명환.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내가 총명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희한하게 자기만 총명한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미 나는 아이 늙어서 자녀는 끝났다 그러면 손자까지, 또 그 손자의 손자까지 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명해지면 사실은 나 하나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총명함을 물려줄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세문 받을 때도 그 총명함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눈 밝고 귀 밝은 우리 일상교당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